(2020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어제 공장 냄새 폴폴 나는 검은 권언유착, 그거를 했는데 그 실체가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 공작, 대언론 공작을 한 실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이프는 조선일보가 끊었습니다. 그 7월 18일 날 KBS가 이동재, 그때는 해임됐죠,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에서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전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오보였죠. 그 오보를 낸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조선일보가 그 복수의 검찰과 KBS 관계자들이 설명하기를 이 오보가 나오도록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이는, KBS에 전달한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가 조선일보가 취재원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인지 약간 트릭을 썼는데 KBS 내부 취재 녹취록을 입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내부에서 그 7월 18일 보도가 있었던 그 취재에 대한 녹취록을 입수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다 가진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핵심이 누군지 다 알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이 허위 정보를 줬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네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여러 번의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이다.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에는 그 이름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해당 인사는 이른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이야기를 해 청부 보도 논란이 있었다. 즉 KBS를 받아쓰게 했다. 이 받아쓰게 했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기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취재원들이 당신만 죽게 하고 딱 기자한테 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자는 이제 그 양반이 믿을만 하는 경우에 써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 수에 말려드는 경우가 있죠. 공작을 하는 기관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의심을 합니다. 오래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DJ 전 대통령의 딸이 있다라는 보도가 한번 모 방송국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방송이 나오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저도 그걸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모 대학에 누가 학장하시는 분이 잘한다, 그런 구체적인 아주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줬는데 제가 취재를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정보를 나한테 주느냐? 그 뒤에는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테.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캐묻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DJ의 숨겨놓은 딸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이렇게 특종성 기사가 올 때는 뒤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또 마지막 한 수는 또 속임수가 있으니까 그걸 속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덜렁 믿어버리면 이렇게 청부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오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KBS에서는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가 있는데 제1노조가 아마 기자노조인가요? 나도 헷갈리네요. 2노조가 기술자, PD 그쪽인가요? 3노조가 아마 보수적인 공영노조고 1, 2노조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1노조하고 제3노조, 공영노조가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서겠다라고 했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터져나오게 된 이유는 7월 24일 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이 더 부채질을 한 면이 있죠. 이렇게 권고를 한 거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 간의 검언유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서울중앙지검이 완패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에 이미 검찰 안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검언유착 수사를 끌고 있다. 검언유착이 있다는 증명을 기소를 하려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자기 의도대로 하게 되면 이른바 공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7월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그 전에 이동재 기사를 구속하자, 기소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서울중앙에서는 뭐 구속하자는 쪽으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니까 무혐의 처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판단 의견서를 좀 보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는데, 그때 대검 형사부장이 김관정입니다. 김관정. 이제 숱한 앞으로 청문회가 열리거나 특검이 열리면 숱한 사람 이름이 나올 테니까 하나씩 기억해 두십시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구본선 대검 차장에도 보고하지 않고 못 보내겠다, 불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겁니다. 그 이전에 이 김관정 부장이 있는 대검 형사부는 서울지검 수사팀, 이 사람들이 이동재 기사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기자에 대해서 구속해서 기소하자, 그런 방침을 정하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보고하니까 대검 형사부의 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과장들이 있고요. 과장과 거의 동급으로 연구관들이 제법 있습니다. 좀 과장이 더 높죠. 그 연구관 5명과 형사부 과장, 연구관은 4명이겠네요. 4명, 5명 만장일치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기자를 구속하자 그랬는데, 대검 형사부에서는 부장을 제외한 실무진 5명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혐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한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보내달라고 한 건데, 김관정 형사부장은 단독으로 못 보내겠다. 네. 윤석열 총장이나 차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형사부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의권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대검 형사부의 그때 의견 판단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형사부가 그러한 자료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주의권 위반이다, 이런 공문을 대검에 보냈네요. 네. 대검 짜증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법무부에 있는 김태훈 검찰과장,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전무곤 형사기획과장도 대검 담당자, 누굴까요? 형사부장이겠죠. 에 전화를 걸어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답니다. 네. 이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서울중앙의 수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의견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이 대검의 의견서 제출은 수사지휘권 위반이다, 나간다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거 협박이네, 협박. 제가 지난번 제목을 이동재가 강요했나, 강요의 조건이 협박과 폭행인데 협박했네요, 추미애 장관이. 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지휘권을 발동한 후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렇게 짜졌습니다. 이 호남 일색의 수사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 법대 후배인 이성윤 씨가 중앙지검장인데 전북 고창이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형사 일부 이쪽은 1차장 산하죠. 거기에 중앙지검의 1차장은 이정현 씨인데 전남 나주. 또 실제로 이걸 이끄는 형사 1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씨는 전남고. 이렇게 호남 라인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안 되죠. 과거에 호남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뭐 영남 정권도 그렇고 반드시 뭐 정치적으로 능력과 관계없이 좀 특정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특정 지역으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수사팀을 보강해서 수사본부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 신성식 씨를 보강했습니다. 네. 전남 순천 출신.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3차장 밑에는 옛날 특수부 산하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반부패부죠. 전남 보성의 전준철 반부패 2부장을 투입하고, 정관수, 이 사람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부 부부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이렇게 호남 인맥으로 수사진을 구성해서 이동재 기자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들의 지휘를 받는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들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라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반대하니까 실무자인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이렇습니다, 실무진이 하고 보고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근데 이에 대해서 김동연 판사가 영장연단 판사는 구속을 결정을 해버렸죠. 네.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딸랑이라고 안 하나요? 권력의 딸랑딸랑. 네. 다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월 14일 부산고검에서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현 검사장이 대화를 했죠.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절대 다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성윤 지검장도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범관계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고 나서 또 그 구속영장이 공개되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록을 녹음한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나는 검사들은 상당수의 검사들은 구속영장이 거의 허위 공문서 수준이다 이런 멘트를 날렸죠. 이런 평가를 했죠. 자, 이렇게 엉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인데 이거를 서울지검의 모 간부가 KBS에게 자료를 줬고 KBS는 그걸 사실로 믿고 보도해서 오보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줬다고 의심되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는요,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걸리면 1도, 2비, 뭐 3부 뭐 있잖아요. 걸리면은 뭐 도망가라, 숨어라, 뭐 부정해라. 그대로 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한동훈 검사장은 최모 씨, 제가 바로 앞에 얘기했던 최강욱 씨입니다. 최강욱 열린 우리당인가요? 뭐 그 비례정당 대표죠. 가 유모 씨, 유시민 씨입니다.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요지를 유포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최강욱 씨가 유시민 씨에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요지를 유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수사팀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하면 최강욱 씨는 유시민 씨에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라 라는 녹취록이 있다는 그런 걸 퍼뜨렸다는 거죠. 최강욱 씨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달에 채널A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기자가 보는 데서 압수수색 물품을 가져가지 않고 따로 가져갔습니다. 채널A의 간부가 아까 제가 기억해두라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부 부부장 정관수 씨를 호텔에서 만나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 2개하고 노트북 하나를 건네줬었죠. 네.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하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단독의 김찬년 판사는 이동대 전 기자나 또는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 이동재 기자 명의의 휴대전화하고 노트북 한 대를 가져간 거는 잘못이다. 압수수색 취소하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가져간 건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채널A 간부가 직접 검사한테 줬다고, 아까 조 부부장한테 줬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이동재라는 사람을 잡아놓고 그거를 한동훈과 연결해서 윤석열을 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작입니다. 언론 공작. 언론 입을 꽉 다물게 하려는. 네. 그리고 그 맨 정점에는 추미애 장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위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죠. 뭐 이렇게 작전을 짜놓은 게 아니라 그때 임기응변으로 합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정권에 신부진들이 딱 판단해 보면 구속사유가 안 되는구나, 기소가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도 깔아뭉 게 까라면 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줄서기 딱 해서 내 말 듣는 사람들만 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 공작입니다. 이게 터져 나오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중심으로 언론 검언유착이 있었다 그러는데 거꾸로 KBS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간부들하고 유착이 있었네요. 네. 일이 막 극도로 꼬여갑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이 누가 변사체로 나올까요? 또 뭐가 하나 빵 터질까요? 또 뭐 탈북자 사건이 일어날까요? 일어났죠 이미. 뭐 북한 넘어갔다고 자꾸 이랬습니다. 자,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지난 7월 25일 날 저녁에 서울 서초구 헌릉로라고 있습니다. 왕복 14선의 굉장히 큰 도로인데 그 도로
좌우로 가는 그 정중앙 양쪽 1차선이죠. 거기에 차량 2,500대가 느리게 중앙을 달리면서 이석기 통진당 전 대표 석방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종북몰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그런 걸 주장하고, 내란 음모 무죄인데 징역 7년형이 웬 말이냐. 네, 내란 음모도 무죄인데 내란 미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 미수인데도 구속을 시키는 게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참 세상이 희한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크레인차, 이렇게 크레인이 있었고 뒤에 바구니가 있었고 밑에 바구니에 사람이 매달려서 일하는 게 있죠. 그런 크레인차 몰고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취 주장을 하고. 네, 세상이 참 이상해져 갑니다. 검찰도 이상해져 가고요. 이제 이 정권의 딸랑이 하는 검찰이 이 정도인데 공수처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공정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은 이렇게 행정부의 의지를 실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두는 겁니다. 대신에 행정부 말을 그대로 듣지 말라고 법무부에다가 완충장치를 두고 그건 정치적으로 막아주고 독자적으로 움직여라.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해서 어떤 특정인을 국가 이익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그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둔 건데, 그 원칙을 깨고 가고 있어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집합을 모아놨을 때의 효과를 다 누리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 사람들이, 검사들 계급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 위에 장관을 따로 둬서 정부직을 구별해 놨는데, 이 정부가 이걸 지배를 하게 되면 진실이 정치의 노름이 되는, 장단을 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죠. 자, 이젠 추 장관에 대해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도 따질 건 따지고요. 국민들도 이렇게 언론 공작을 일삼는 정권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기자들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상당히 열심히 일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고요. 예? 나머지 그쪽에 폐를 끼치는 거지만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밤샘도 하고, 그 긴장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취재 부족하다고 기레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재 기자가 채널A 상당히 열심히 했던 걸로 저는 보이고, 조선일보가 지금 많이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사람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기레기라 그러나요? 응? 언론을 알기를 뭘로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삿대질을 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